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안내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가 지금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시장 규제 파트에 관련해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뉴스는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네,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선은 미국 대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를 이겼고요. 트럼프가 되면서 관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 나라들과 이제 또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지가 관심이 많고요. 과거에 트럼프 시절 이제 그쪽 행정부와 그다음 패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정책들을 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좀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대로 취임을 하게 되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내년 상반기 때쯤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건데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들 분주한 상황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한강 작가님께서 이제 노벨 문학상 탔을 때 한강 아파트 변이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니까 트럼프 월드센터도 가격이 오르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출, 디딤돌 대출입니다. 우리가 이제 버팀목 대출은 전세고요. 전세라 생각하시면 되고 디딤돌 대출은 주담보 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를 가시면 뉴스 주택토지 기사에 이제 이렇게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이 어제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주 내용을 보시면은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 기금 안정 관리를 위해서 맞춤형이 나왔다. 수도권 아파트에만 한정되고 출산 저소득층 등은 계속 지원을 하겠다. 12월 2일 대출 신청부터 하고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자, 살펴보시죠. 우선은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디딤돌은 이제 집을 구입하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이렇게 한다. 그 내용은 담보인정 비율,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 방공제 면제 이 부분이나 이제 기금 검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 후치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은 제한한다. 이 말을 이제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공제 면제의 신규 제한을 하고 후치담보 미등기 이제 신축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이제 신규는 금지한다. 우선은 방공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방공제라 하면은 뭐 아파트 방 거실할 때 그 방을 말하는 건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방공제라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호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우선은 떼어놓고 소위 말해 제하고 그 한도 밑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총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뗀다 이 말이에요. 우선은 수도권만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은 자료센터에 소위 임차인 범위 등이 나옵니다. 이런 범위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보증 일정 범위를 이제 보호해준다. 보증금에서 얼마를 보호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수도권 쪽 뭐 이런 쪽 라인은 4,800, 그 다음에 이제 안산이 쪽은 2,800, 뭐 2,5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이제 대출금에서 떼고 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대출이 많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은행권에서는 사실은 이걸 금액을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대출을 했는데 지금은 필수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말은 결국 금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서울은 이제 5,500이고 경기는 4,800, 뭐 강력시는 2,800, 기타는 2,500이기 때문에 결국 줄어들겠죠. 네네.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서울에서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80을 받으면 이제 4억입니다. 5억에 0.8을 곱하면 4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애 최초 LTV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0% 줄고 반공제 5,500까지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2,900 2억 9,500만 원. 그러니까 근 3억이 한 1억 정도가 줄어들어 버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경기도 지역에 이제 5억 원짜리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한다. 현행에서는 대출이 뭐 3억 5천입니다.
LTV 70%로 이렇게 받거든요. 반공제가 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안 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3억 5천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빼고 하면은 이제 금액이 3억 200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더 낮아지는 거죠. 뭐 이제 이번 강화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을 한다. 지방이랑 비아파트.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지금 현재 나온 방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안 하시면 되겠지만, 하지만 은행 자체의 4년도 총액 한도가 이제 지금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대출이 지금 하반기에는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 비아파트는 적용이 안 되고요. 인구 감소, 저출생 때문에 이제 신생아 특례랑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이런 전용 대출은 관리방에서 배제를 한다. 그리고 LTV 생애 최초는 80%로 이제 유지를 지원하려고 하되 이제 반공제 소액 그 최우선 변제금 빼라. 그다음에 호치담보 소위 말해서 이제 미등기 안 하고 잔금 대출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빼라.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해당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반공제를 해야 되고 후치담보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치담보를 못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대출 축소로 인해서 이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이제 고려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와 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제 배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유예기간과 이제 경과 규정을 보기 위해서 1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은 하는데 12월 2일 월요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둔촌주공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그럴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 신축 분양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 12월 1일 전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그 입주 기간이 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는 이제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 말은 이제 12월 2일 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거나 이제 하반기 때 나오는 것들은 아예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조건이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수도권만 이제 해당이 된다. 근데 지금 반공제를 하고 후치담보 이런 것들 신규로 안 되고 12월 2일부터 이제 또 12월 2일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데다가 그 이전에 이제 모집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상반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출이 이제 쉽지는 않다. 결국 정리를 해드리면 반공제 면제 이제 신규 대출을 이제 제한을 하고 후치담보 이제 신규 미등기 아파트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신규도 이제 기준은 12월 2일로 이제 이후로 25년 상반기 이때는 1일 이전이고 상반기는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보실 부분이 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라고 했거든요. 수도권이고. 근데 수도권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상급지, 중급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상중급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외가 되는 것들과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걸 본다 하면은 결국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제 집을 사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춤형 관리 방안이 나왔지만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집을 살려고 하면 결국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가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해석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진 배경 개선 방안 이런 거 Q&A가 있거든요. 이 근본 디딤돌 대출 관리 방안은 왜 이제 추진이 되었나? 그러니까 부채가 워낙 많았었고요. 그걸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금이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지속 관리 가능성 있게 제고를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말이 많았던 생애 최초와 이제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특히 대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긴 했지만 그런다 하루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신생아 특례나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그 다음에 공무원 심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제외를 하고 지원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 부담이 커서 4천만 원 이하 이제 주택 가격 3억 이하 저가 주택은 배제를 한다. 근데 이런 곳이 이제 외곽 지역이 밖에 없죠, 사실은.
뭐 경기도도 그렇고 뭐 서울도 그렇고 거의. 그리고 12월 2일 이후 이제 신규 대출 신청부터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반기 때 이제 입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가 이제 된 구축주택이나 이제 12월 이후 전 이런 것들은 이제 반공제 적용 없이 이렇게 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풀어준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신축 분양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신생아 특례는 이제 말이 많았죠. 신생아 특례까지 건드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관리방에 적용하지 않기로 그리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좀 더 이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무주택은 70, 생애주는 80 이런 식으로 또 했고요. 계속 유지를 하고 호치담보가 특히 이제 보시면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하반기 때 1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하반기 때 이제 하는 것들이 조금 대출 관련해서 특히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나 악성 미분양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정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은 확실히 제외를 시켰고요. 수도권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선은 이런 그 궁금하신 부분들은 자세한 부분은 이렇게 한번 가셔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비아파트 이런 것들 연립 자세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디딤돌 대출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되고 했는데 결국 수도권만 되고 비수도권이나 비아파트 특히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수배 이런 거 해당 안 되고 신생아 특례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12월 2일 기준으로 이제 반공제 면제나 이제 후치담보 미등기 신규는 이제 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무주택은 70, 생애 최초는 80, LTV 이제 유지하고 그 다음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구입은 이제 예외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우선은 본인께서 이제 이 해당 사항이 되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이제 대출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이제 이 효과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뒤면 이제 나타날 것 같고요.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부자 부동산입니다.